알겠습니다. 저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어 강사 김한준입니다. 제가 설명회를 지금 9년째 하고 있는데 항상 시간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처음에 인사말도 좀 드리고 좀 아이스 브레이킹도 좀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항상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해요. 그래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머님들 받은 자료 있잖아요. 자료가 되게 두껍죠. 오늘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해드렸는데 상문고에는 단어장이 있어요. 단어장이 보통 2년에 한 번씩 바뀌거든요. 작년에 썼던 게 어휘 끝 수능편이라는 단어장입니다. 그게 아마 올해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2년 동안 써왔기 때문에. 그거 1학기 그 내용을 담아왔거든요. 한 1000개의 단어 정도 되는데 요거 제가 단어장이 혹시 바뀔지도 모르니까 사시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단어 내용을 넣어놨으니까 이거 가지고서 3월 되기 전에 공부하시면 아마도 단어장 그대로 지속될 겁니다. 이 자료 한쪽 넘겨보시면요. 작년 상문고 이제 기출문제입니다. 제가 이 기출문제를 풀려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작년까지 어학원을 하나 운영을 했었어요. 하이웨이 어학원이라고 방배동에 있는 학원인데 초등, 중등 그죠? 제시 어학원에서 다음으로 넘어갔었던. 예. 근데 그때 이제 저희 반에서 최상위권 반에서 고3 100점 맞는 친구, 고3 100점 맞는 친구한테 상문고 이 똑같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를 풀려봤거든요. 처음에 풀어봤을 때 고3 100점 받는 친구예요. 수능 기준으로.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 49점 나왔습니다. 평균은 한 20점에서 30점 정도 됐고요. 그 친구가 이제 저랑 1년 동안 상문고 대비를 하면서 근데 상문고가 안 됐어요. 아쉽게도 서울고로 갔습니다. 서울고는요. 그 친구 서울고는 하나 틀립니다. 98점 나옵니다. 상문고 시험 60 몇 점까지 올랐고요. 49점에서 60 몇 점까지 올랐고요. 상문고 시험은 그냥 이 서초구에서는 영어는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등급 컷이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뭐 서울고 같은 경우에 막 98점 정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문고는 가장 낮았던 적이 81점이었어요. 전교 2등 학생이 83점 받고 선생님 저 망했어요. 저 서울대 못 가요. 이러다가 1등급 나온 거 보고 되게 기뻐했던 기억도 나고요. 왜 어려운 건지 그런 거 조금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게 아무래도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제 다른 얘기보다 상문고 영어 내신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 제가 좀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단어장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구판이 있고 심판이 있는데 요거 중에서 필요한 거 다 넣어놨으니까 보시면 되시고요. 단어장에서 한 500개 정도 단어가 나옵니다. 부교재에서는 30개 지문이 나와요. 부교재는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가지고서 구성을 하거든요. 30개 지문 나오고 모의고사 이번에 3월 모의고사 보잖아요. 그거 중에서 8개 지문 이제 나올 겁니다. 시험 범위는 이렇게 되고요. 출제 비중은 이렇게 됩니다. 단어장에서 10% 정도, 부교재에서 항상 70% 정도 문제가 나오고요. 나머지 20%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부교재가 중요한 학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봐볼까요? 왜 어려운 건지, 대체 뭐가 문제인지 그런 거 잠깐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어머니도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그 시험 기출문제 있잖아요. 기출문제 중에서 13번 문제 한번 보시면 됩니다. 13번 문제. 이 보시면은 단어가 나오고, 그죠? 단어가 나오고 단어의 뜻이 나와요. 이거를 10개를 준 다음에 이 중에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의 개수를 골라라. 이렇게 냅니다. 예, 개수를 골라라. 이렇게 냅니다. 개수를 골라라. 그럼 내가 이 10개 중에 하나라도 뜻을 모른다면 틀리게 되겠죠? 하나도 몰라도 틀리게 되는 거고 하나라도 몰라도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아요. 개수 고르는 문제가 많아서 공부를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좀 틀릴 수 있는 문제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단어의 뜻은요. 제가 그 단어 리스트를 드렸잖아요. 보통 한 단어에 한 가지 뜻만 있지 않잖아요. 뭐 많은 경우에 5가지 단어 뜻이 있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한 단어만 외우죠. 보통 첫 번째 나온 단어만 외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4번째, 5번째 뜻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있다가 틀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좀 대충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뜻을 봐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고 모든 뜻을 보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500개 단어의 모든 뜻을 보는 게. 그래서 이 문제를 많이 틀립니다. 누가 틀리냐면 1등급 받는 친구들이 틀려요. 이런 건 한 전교 한 5등 안에 드는 친구들도 한 문제 틀린다면 이런 문제 틀립니다.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학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고는 단어장이 없죠. 단어 이런 문제 안 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난이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단어장 완전 암기가 중요한 학교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생각에는 제가 지금까지 15개 학교 정도를 해봤습니다. 대치동에서도 해보고 이 서초구에서는 제가 세화, 여고 말고는 다 해봤어요. 상문고만큼 이런 어법 문제를 내는 학교는 없어요. 이 보시면은 몇 번 문제 보시면 되냐면요. 그 8번 문제와 9번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배점이 3.5점짜리예요. 그래서 두 개 다 틀리면은 7점이 깎이는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거의 전체 지문에 밑줄을 해놓고서 이 중에서 틀린 걸 모두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냅니다. 두 개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모두 고르는 거예요. 답이 2개였던 적도 있고 3개였던 적도 있고 4개였던 적도 있습니다. 뭐 다행히 5개였던 적은 없어요. 어쨌든 이게 좀 많이 어렵고요. 그래서 1학년 때 이걸 시험을 치르면서 이게 수능 유형이랑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고3 100점 받는 친구도 이거를 다 틀리는 겁니다. 이 어법이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중학교 때는 시험 범위가 있어서 뭐 투부정사 배우면 거기에서만 나왔는데 고등학교에서는 시험 범위가 따로 없어요. 어법의 시험 범위가 전 범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이 많이 틀리고요. 이거 제대로 연습 못하면은 그냥 포기합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를. 이런 유형의 문제가 이거 두 문제랑 그리고 뒤에 보시면 11번 있어요. 11번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8개에서 9개 문장을 주고서 이 중에 틀린 걸 개수를 고르래요. 개수를. 그럼 내가 이 중에서 하나만 발견 못해도 틀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많은 친구들이 이 9개 중에 내가 틀린 걸 2개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2개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발견 못한 게 있지 않을까? 그러고서 하나 더 있지 않을까 하고서 3개로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맞았다고 좋아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유형의 문제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문제다. 한 2등급 받는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교학점제 전이니까 한 상위 10% 안에 드는 친구들도 부담을 느끼는 문제다. 이런 걸 틀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배점이 3.5점이에요. 그러면은 어법에서만 봤을 때 어법 실력이 부족하다고 한다면은 이거 절대로 못 맞히거든요. 이거 고3 수준으로 완벽히 다 맞히는 학생도 고3 수능 수준의 어법 문제를 100문제 중에 100문제 다 맞히는 학생도 이거 하나 맞추기 힘들어요. 유형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3개 틀리면은 벌써 90점이 못 나오잖아요. 90점이 못 나오면 1등급 받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어 실력이 좋은 학생들만 좀 상위권이고 어법 실력이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조금 이걸 다 외운다 그래도 외워도 못 맞춰요. 이 어법 이 문장이 지문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변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어법을 모르고 있으면은 이게 문장을 다시 쓰기 때문에 외워도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법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통 이거 3개를 틀려요. 그래서 90점은 못 넘습니다. 이 어법 때문에요. 자, 그리고 요 문제가 하나하나가 이제 다른 학교엔 이런 유형이 없거든요. 하나하나가 이제 어법은 이렇게 어렵게 나오고요. 이거는 어휘 문제인데요. 그 PPT 잘 안 보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25번이 있습니다. 25번 문제. 객관식 25번 문제 한번 봐보세요. 이게 지문이고요. 지문 변형은 없습니다. 이 지문을 주고 영영풀이 8개를 줘요. 영영풀이 8개를 준 다음에 이 본문에서 영영풀이 찾을 수 없는 것의 개수를 맞춰라. 뭐 이런 식으로 냅니다.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풀까요? 이런 유형은 다른 어떤 학교에도 내지 않아요. 적어도 제가 주요 학교들은 거의 다 맡아봤는데 이런 건 안 냅니다. 그리고 그럼 이 영영풀이를 학교에서 나눠주냐 프린트로 안 나눠줘요. 이 영영풀이 어디서 내는지 아세요? 영영풀이는 옥스포드 딕셔너리, 캠브리지 딕셔너리, 또 롱만 딕셔너리 이거 3개에서 냅니다. 뭐 하나에서만 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비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보통 포기합니다. 이 유형은 포기해요. 한 20명 정도 진심으로 준비하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그냥 찍습니다. 다른 학원에서는 다른 상문고 담당하는 학원에서는 이 유형을 대비해주지도 않아요. 그냥 찍어라.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저희가 시험이 50분이에요. 근데 문제가 30문제거든요. 그럼 한 문제당 2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2분 안에 이걸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풀다가는 다른 거 시간 없어가지고 못 맞히기 때문에 좀 포기하는 문제다라고 여기시면 되십니다. 어휘 개수 고르기. 이게 가장 어려운 유형이고요. 네네. 이거는 작년 그 기출 문제고요.
요거는 재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조금 다 다르긴 한데 유형은 똑같으니까요. 네,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이 서술형 2번은 이것도 어법 문제예요. 서술형 문제입니다. 어법의 서술형 문제. 이게 밑줄에 다 쳐놓은 다음에 이 중에서 틀린 것을 3개를 찾아서 번호를 쓰고 틀린 부분을 쓰고 바르게 고쳐 써라. 이렇게 냅니다. 놀랍게도 이 유형은 굉장히 쉬워진 버전이에요. 제가 상문고를 지금 9년째 맡고 있는데 처음에 맡았을 때는요. 틀린 걸 모두 고르고 고쳐 써라. 잘못 고르면 감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오고 어법. 아까랑 똑같은 유형이죠. 다행스러운 점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영작이 무진장 어렵지는 않습니다. 영작은 2가지 유형으로만 나와요. 이거 좀 보여드릴까요? 네. 보시면은 서술형 3번, 4번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주고 영작해봐라. 그리고 단어도 다 줍니다. 이런 식으로 내고요. 그리고 서술형 5번 같은 경우는 한국어 해설이 없죠? 한국어 해설 없는데 이 빈칸에 들어갈 거를 영작해봐라. 이런 식으로 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을 스크램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스크램블 연습이 많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작 교재를 하나도 안 풀어본 친구들은 아마도 틀릴 거예요. 영작 문제가 4문제가 나오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한 문제는 그대로 나왔고요. 한 문제는 단어 하나 바꿨고요. 2문제는 완전히 바꿨습니다. 완전히 바꾸면 외워도 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외운 친구들도 틀려요. 영작 실력이 조금 있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상문고 시험을 제가 쭉 안내를 드렸는데요. 네, 너무 많잖아요, 내용이. 이게 좀 폰트가 달라서 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제가 말로 드릴게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단어장의 모든 뜻을 암기해야 된다. 요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공부하면은 확실히 도움되니까 한 달 동안 미리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째로 영영풀이를 보고 이게 이런 단어구나 라는 걸 떠올리는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상위권만 하면 돼요. 현실적으로 이걸 모든 학생들이 준비하는 건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법에 대해서 모두 고르고 개수 고르는 연습을 해본 적이 아마 잘 없을 거예요. 중학교 때 이렇게 안 내니까. 그리고 솔직히 서울고 같은 학교는 제가 서울고를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서울고에선 이런 문제를 안 내요. 되게 쉽습니다. 수능 수준으로 내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학교는 학문고밖에 없어요. 모두 고르고 개수 고르는 연습, 이걸 좀 계속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법 틀린 거 바꿔주는 연습, 안 해보면은 못 푸니까 이런 거 할 필요가 있고요. 영작도 스크램블 방식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는 학교다. 학문고 영어 내신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궁금하실 부분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이렇게 어려운 학교 내신을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겠냐? 김한준 선생님은 어떻게 대비할 거냐? 요거 설명드려 볼게요. 자, 3단계로 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습해봐야 된다 그랬죠? 모두 고르고 개수 고르고 영영풀이 문제 연습해보고 스크램블 연습하는 거 매주 실전과 똑같이 만든 테스트지를 가지고서 할 겁니다. 저는 제 스스로는 상문고를 제일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만듭니다. 테스트지는 제가 다 만들 거고요. 적중률도 굉장히 높고 연습이 될 겁니다. 테스트를 그래서 수업 때 20분 동안 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하겠죠. 수업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과제를 줄 건데요. 하나씩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리뷰 테스트를 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저희 자료에 있거든요. 자료 중간에 보시면은 시험지 분석이랑 주요 문제 해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 학생한테 이걸 이제 주시면서 상문고 영어 시험이라는데 한번 50분 재고 풀어볼래? 하고서 이제 풀어보게 하신 다음에 채점을 해보시면은 50점 넘으면 잘하는 거예요. 50점 넘으면 잘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틀린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이거 해설을 해놨거든요. 이게 뭐 어법 같은 경우에 뭐가 어떻게 틀렸다 이런 거 해설해놨으니까 이거는 어머님보다는 학생이 보면 좋을 거예요. 상문고 시험지 분석한 거 내용이고요. 좀 더 넘겨보시면은 이제 리뷰 테스트를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저희가 수업 때 테스트를 매주 보는데 어떤 식으로 보는지 이제 나와 있고요. 이거 보이는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8번 같은 경우에 단어 개수 고르는 거 이거 상문고랑 똑같은 유형이죠. 26쪽에 있습니다. 26쪽 보시면은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매주 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단어를 저희가 한번 숙제할 때마다 120개씩 주거든요. 120개를 외운다고 외웠는데 문제를 틀리네. 이런 경험을 매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는 문제를 틀리네. 이런 경험을 하게끔 똑같이 되고요. 오른 밑에 보시면은 10번에 뭐 업버선 틀린 거 모두 골라라. 11번에 틀린 거 개수 골라라. 12번에 틀린 거 찾아가서 고쳐라. 이런 식으로 상문고 시험과 똑같이 테스트 대비를 합니다. 이걸 하면 좋은 점은요. 어법 같은 경우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다 틀리네.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이 리뷰 테스트 평균 점수가 50점에서 60점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틀린다 자꾸. 상문고 시험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걸 좀 느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이것도 뭐 커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책에 보시면 29쪽, 30쪽에 보시면은 이게 저희 교재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은 한 문장을 가지고서 이제 구조 분석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시험에 나올 만한 중요한 어법 사항들, 그리고 중요한 단어들, 이 지문의 핵심 키워드들 이런 거 체크해서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다음에 내용 요약을 이렇게 하고요. 간결하게.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과제 같은 경우는 저는 정말 자신합니다. 제가 과제 진심이라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2,000문제 정도 풉니다. 2,000문제 정도 풀어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단어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 뭐 제가 다 소개드리는 건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기본 숙제 5개 그리고 미니북이 나와요. 단어장이랑 지문 있는 미니북. 그걸로 이제 오답노트 학생들이 활용할 거고요. 추가 과제 6개.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주 과제가 11개씩 나가고요. 시험이 다가올수록 변형 문제, 다른 학교 기출문제, 같은 시험 범위의 다른 학교 기출문제, 그리고 저는 영영풀이 대비를 해줍니다. 영영풀이 작년에 8개 영영풀이 중에 제가 4개 똑같이 맞췄어요. 제 기준은 옥스포드 딕셔너리 기준으로 합니다. 옥스포드에서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영영풀이도 제가 주고요. 영영풀이 연습 문제도 모든 지문에 대해서 줍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비할 수 있게끔 합니다. 모두 고르고 개수 고르는 문제 모든 지문에 대해서 3가지 유형으로 냅니다. 모든 지문에 대해서. 그래서 좀 연습할 수 있게 충분히 준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거 제가 과제를 이제 쭉 가져왔는데 과제 쪽은 여기 보시면 되세요. 여기 31쪽부터가 과제거든요.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빈칸 맞추는 문제 이걸로 키워드를 학습을 합니다. 이걸 2번 하고요. 그리고 어법 고르는 문제 이게 어법에서 조금 쉬운 유형이고요. 한쪽 넘기시면은 컨저게이션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동사의 원형을 시제, 수일치, 능수에 맞춰서 바꿔주는 연습이에요. 어법의 기본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또 33쪽에 스크램블 영작 연습이죠. 이거는 모든 문장을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핵심 문장에 대해서 합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게 추가 과제 내용이고요. 추가 과제 중에서는 지문에 있는 단어 리스트 먼저 이제 제공을 하고요. 오른쪽에 35쪽 보시면은 지문을 보고 내 말로 요약하는 연습. 오른쪽에는 순서를 맞추는 거예요. 모든 문장 순서 맞추는 연습. 한쪽 넘기시면은 어법상 틀린 거 찾아서 고치는 연습.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37쪽부터는 종합 문제인데 종합 문제는 내신형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한 지문당 17문제를 제공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제 고르는 지문이라고 하면은 빈칸 문제, 어법 문제, 서술형 문제, 어휘 문제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이제 풀게끔 하고요. 그리고 저 41쪽에 있는 이거는 이제 전체 지문을 외워가지고 쓰는 연습인데 이게 전통적으로 1등급 받았던 친구들한테 가장 도움이 됐었다고 얘기하는 연습이에요. 이 숙제 너무 많잖아요. 숙제가 너무 많다는 컴플레인을 저는 매년 받습니다. 근데 줄이기가 좀 뭐해요. 왜냐면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은 더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42쪽에 제가 기본적으로 나눠주는 10가지 숙제에 대한 우선순위와 하는 방법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숙제를 줄 때 부패식으로 이제 이용하게끔 줍니다. 다 하라는 게 아니고요. 자기 실력에 맞게끔 내가 부족한 부분에 맞게끔 좀 선별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용 문제를 틀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용 변형 문제 안 풀고 뭐 어려운 영작 문제만 푼다든지 서술형 문제만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율을 해줍니다. 자, 이제 이건 이제 보실 필요 없으시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 봐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거 PPT 봐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거 과제예요, 과제. 과제가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간다. 이거 미니북입니다, 미니북. 조그맣게
저는 미니북을 이제 이름이 펄시스턴스인데 이 인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하게끔 이런 식으로 좀 지도를 하고요. 미니북 안에는 단어 다 들어가 있고 지문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건 다 보여드렸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상문고 추가 변형 문제 한 300문제씩 줍니다. 매주. 그리고 기출문제 다른 학교 67개 학교, 70개 학교, 21개 학교 해가지고 한 200개 학교 기출문제 정도를 이제 줍니다. 이걸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문고 유형의 영영풀이랑 어법 변형 문제 이런 거 줍니다. 뭐 많이 줄 때는 4번 돌렸어요. 한 번 들어갈 때마다 한 지문에 대해서 3번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번 연습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이 정도 하면 맞춰야죠. 그죠? 그래서 충분히 자료는 충분히 준다. 하지만 꼭 다 해야 되는 건 아니다. 학생 실력에 맞게끔 조율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뒤에는 넘어갈게요. 이거 뭐 직보 자료인데 직보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내신 대비는 좀 정리하면 이겁니다. 테스트를 상문고 시험과 똑같이 해서 좀 충격을 받게 만들고 그리고 수업을 하면서 시험에 나올 부분을 좀 알려주고요. 이게 좀 선생님 빨도 있는 거잖아요. 내 실력도 있지만 저의 역할은 실력이 안 좋아도 성적 좋게 만드는 거니까 시험에 이게 나온다. 나오면 맞춰라. 해서 이제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과제를 굉장히 많이 줘서 좀 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거는 안 들어갔네. 여기 원래 시간표가 들어가는 건데 시간표가 좀 빠졌네요. 시간표는 저희가 7회차 수업을 하고요. 6회 동안에 진도 다 나가고요. 7회차 때 직보를 한번 합니다. 문제풀이식 직보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 전날에 시험 전 수업형 직보 이런 식으로 8회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클리닉은 3가지를 합니다. 저는 공부 계획을 세워줄 겁니다. 전 과목에 대해서 세워줄 거예요. 전 과목 이번 주에 무슨 공부하는지. 클리닉은 매주 오는 거거든요. 매주 와서 공부 계획 세워줍니다. 한 10분 정도에 짧게 이렇게 세워줄 거고요. 그 영어에서 약점이 있을 거예요. 뭐 어법 잘 모르겠다는 친구 굉장히 많습니다. 취약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좀 1대1로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저는 동기부여가 돼야지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넌 할 수 있다. 너무 잘한다. 어쩜 이렇게 숙제 다 해왔니? 이렇게 칭찬도 막 무한으로 퍼주고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자꾸 관심을 주고 전화도 한 번씩 하면서 숙제는 했니? 오늘 계획한 건 했어? 정말 멋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요. 클리닉은 어디서 진행하냐면은 저희 김한준 영어 연구소라고 있어요. 저희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이 건물 지하 1층에 제가 임대를 하나 했어요. 여기 원래 한우백년이라고 거기 한우집이 있었는데 그 사장님이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고 하셔가지고 그거 빼고 이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월세 200만 원씩 내면서 이제 하고 있어요. 이 공간은 클리닉만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계속 개방을 해 있을 거고요. 제가 수업이 없는 날이 이제 월수금이거든요. 월수금에는 제가 있을 거고요. 뭐 화목 토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이 있는데 그때는 저희 수업별 담임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저희 조교 선생님들이 학생 불러내가지고 여기서 이제 공부시키고 보내고 할 겁니다. 자, 이걸 제가 다 적어놨는데 이게 좀 전 버전이 들어갔네요. 여기 원래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면은 왜 김한준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좀 PPT가 좀 잘못됐네요. 이거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 이유로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상문고 내신 대비. 상문고 내신 대비를 저는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문고 1등급 학생들을 가장 많이 데리고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1등급 학생들 17명 중에 9명이 재학생이었어요. 영어 전교 1등도 재학생이었고 전교 1등, 2등도 재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문고 이제 상위권들이 많이 드는 학교다. 그리고 상문고 이런 자료들이 있잖아요. 영영풀이 자료라든지 모드고루, 개수고르는 자료들 그거 다 만드는 거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다 직접 만든다. 이걸 첫 번째로 어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클리닉입니다. 저는 클리닉에 진심이고 저희 클리닉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 건물에 강사의 연구소가 바로 있는 강사 드물 겁니다. 연구소가 있고요. 연구소에 학생을 데려와서 이제 수업하는 것과 별도로 계속 관심과 애정을 주면서 공부를 계속 잘하도록 만들어내는 게 좀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안 적어서 기억이 다 나진 않는데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9년 정도 이렇게 강사를 하고 있고 제가 20살 때부터 과외를 했거든요. 과외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되게 화를 냈어요. 이제 숙제를 안 해오면은 너 이거 지금 뭐 하는 거냐 하고서 이제 기합도 주고 막 밖에 데려가서 막 이렇게 뜀뛰기도 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날에 이제 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길은 아니구나. 학생들한테 이제 뭐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고, 다음부터는 좀 방법을 계속 바꿔서 썼어요. 이렇게 막 엄청 칭찬도 해주고, 맨날 전화도 해보고, 너 뭐 하고 있어? 뭐 공부했어?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막 이리저리 구슬려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가 많이 쌓였습니다. 이런 학생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하면은 좀 공부를 잘하는구나. 좀 목표가 없는 학생한테는 목표를 만들어주면 성적이 오르는구나. 이런 케이스가 단연간에 쌓여왔거든요. 제가 과외를 진짜 많이 했어요. 많이 할 때는 한 달에 27명씩 막 했었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저녁 새벽까지 계속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게 좀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이제 고르셔야 되잖아요. 시간표도 골라야 되고, 아, 이제 김한준 선생님은 뭐 선생님은 좋은 것 같은데 다른 학원에도 그만큼 좋은 선생님이 있고 시간이 안 맞네, 이러시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저만의 강점을 좀 말씀드리면은 학생들을 잘 구슬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관심과 애정이 성적에 비례한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잘하는 친구가 좋은 성적 받는 거 말고 뭔가 내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애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애정은 제가 학생들한테 쏟는 관심과 애정도 있지만 학생 자신이 좀 공부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마음 같은 게 좀 있어야 돼요. 너무 공부하고 싶다, 아, 오늘 집에 가서 빨리 숙제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끔 좀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려면은 조금 저는 과대한 관심과 칭찬,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대학교 목표 정하고 성적 목표 정하고 공부 계획을 세우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영어도 영어지만, 영어도 이렇게 잘 대비를 하지만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주고 싶은 강사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다 끝나긴 했는데 뭐 그만하라고 안 하시네요. 혹시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한 한두 분 정도만 답변 드리고 갈게요. 네, 어머니. 네네. 아, 상문고 내신의 좀 역사를 말씀드리면은, 상문고는 제가 처음에 맡았을 때 9년 전인데 세화고를 따라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세화고 단원장도 상문고 그대로 베껴서 막 따라하고, 세화고 유형을 그대로 따라서 베껴서 하고, 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도 가장 어려웠어요. 상문고가 가장 어려웠고, 근데 상문고가 좀 입시 결과가 좋잖아요. 원래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원래 항상 서울고한테 좀 밀리고 반포고보다 밀릴 때도 있고, 그런데 요새 들어서는 뭐 거의 압도적이잖아요, 서초구에서는. 근데 저는 이제 영어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다 어렵더라고요, 난이도가. 학생들이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로 공부를 하면은 확실히 달라요. 제가 서울고랑 상문고 같이 하고 있는데 확실히 어려운 걸로 공부를 해야 열심히 합니다. 서울고 학생들은 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쉬우니까, 학교 시험이 조금만 해도 점수가 잘 나오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학생들 공부 더 열심히 시키려고 어렵게 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업 분위기 자체가 좀 달라요. 서울고랑 상문고랑 학업 분위기 다르고요. 상문고 학업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혹시 네, 네네. 네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기출 문제로 만들어져 있고요. 고등학교 2학년, 상문고 2학년 부교재는 고3 기출 문제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부교재도 지난 3개년간의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모의고사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을 겁니다. 원래는 더 어려웠어요. 원래는 막 무슨 막 그 누구지? 스티브 잡스의 연설문 같은 거를 막 가져와가지고 막 교재에다 내고, 고3 지문도 있었습니다. 원래 1학년 교재. 좀 쉬워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다른데, 지금 좀 보면은 작년에 열심히 만드셨는데 또 그 다 바꾸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해에는 거의 안 바꾸시고 어떤 해에는 완전히 딱 바꾸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많이 안 바뀔 거고요. 작년이랑 아마 작년 고1, 고2 모의고사 정도 업데이트하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의고사 8지문 중에서 한 4문제, 3문제 나옵니다. 부교재에서 주로 나오고요. 교과서는 안 나오는데 낼 때도 있어요. 한 과 정도 들어가고요. 보통 한두 문제 나옵니다. 5분 남았나요?
끝났나요? 네, 알겠습니다. 5분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저도 제 개인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요. 개인 번호고요.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십니다. 뭐 그냥 저랑 통화하려고 연락 주시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상담하고 싶은 분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요새 좀 시간이 많이 남아요. 내신 전이라서. 그래서 학생 좀 상담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상문고 가는데 아직 정신이 좀 빠져 있다. 상문고 영어를 모른다 하면 이제 저희 연구소 상담을 이제 무료로 실시를 할 거니까요. 이거 제가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하는 거니까 연락 주셔가지고 저랑 시간 약속 잡으신 다음에 저희 이 지하에서 연구실에서 제가 뭐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잘 구슬려서 단어 공부라도 해라 이런 식으로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